지금 이정훈 기자님께서 지금 이 정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해는 간단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체제 붕괴시키고 적화하려던 그 세력들이 지난 30년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의 체제를 잠식해 들어온 결과 언론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정치와 법과 같이 협작을 해서 우리의 대통령을 위헌, 파면시키고 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변한다고 세계로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적 김정은을 대변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초상권 이 출판 기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축사, 오늘 사실상 이 초상권에 그 유종현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포토라인에 서는 그 권리, 초상권에 보도하는 자의 윤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직접 체험으로 느낀 바로 오늘 축사 겸 강의, 약간의 강의가 되겠죠? 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축사라기보다는 처음 요청받은 내용 자체가 포토라인 체험담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담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러 나오게 된 거고, 제가 지금 1년간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체력 회복이 안 됐어요. 이게 독방에 있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그 산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 간단한 강화도 많이 산 정상도 못 갈 정도로 지금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데 오늘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이게 4번째 스케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체력이 지금 방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토라인은 처음 서봤죠. 처음 서보고 저는 또 보도를 받는 자이자 또 보도를 하는 자 겹쳐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제가 좀 더 문제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토라인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 기자들이 한 7, 80명 정도, 제가 갈 때 한 7, 8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범죄로 남이 찍는다? 아니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거 이래서 난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은 대부분 공인이니까 세우지 일반인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포토라인 쓰는 사람들은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지. 난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검찰의 덮어쓰기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 조작을 그렇게 많이 이제 외치는데 어느 언론사도 그거를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잘 됐다. 이번에 한 7, 80개 언론사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게 왜 문제인지를 밝힐 마지막 기회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포토라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승부 걸겠다 해서 미리 장문에 제 성명서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미리 좀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장문에. 검찰이 그리고 먼저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때 먼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리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구속영장 관련 보도자료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미리 돌리고 포토라인 가서 기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원래 이 구속영장이 나오면요, 저도 그건 몰랐었는데 저는 이거 바로 그냥 이 법원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검찰로 갑니다. 검찰로 가서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검사실로 가요. 이건 제가 몰랐거든요. 안 그래도 영장 치는 놈 그 꼴도 보기 싫은데 왜 그놈 방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랑 이제 그 검사방에 갔는데 그냥 뭐 좀 화기애애했어요. 그 방에서 그냥. 왜냐면 이미 뭐 영장 쳤는데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럴 관계가 아니니까. 그때 뭐 그 검사도 이게 뭐 당신에게 뭐 원수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나는 검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뭐 시민운동자 언론인의 입장에서 나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뭐 서로 감정 갖지 말고 정당하게 팩트와 법으로 승부하자, 그렇게 악수하고 뭐 조사관하고도 다 악수하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수갑 채용 여부잖아요. 이제 수갑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갑을 채우는 거거든요, 검사실에 들어갔을 때. 근데 처음부터 서정욱 변호사가 이 수갑 안 채워도 되지 않냐, 무슨 도지 우려가 있냐. 그래서 뭐 워낙 그냥 검사하고 뭐 화기애애가 있었기 때문에 수갑 채우지 마.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법원까지 뭐 가이든지 뭐 견인인지 이제 법원까지 데리고 갈 이제 검찰 측 직원 2명이 붙는데 그냥 검사가 수갑 안 채우는 걸로 간단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 사실은 수갑을 찬 채로 포토라에 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검사실까지 간 사람이 뭘 도주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도주하려면 그냥 일찌감치 나르지 검사실까지 들어갔는데 검사실까지 온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수갑 채우는 게 얼마나 우습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갑을 안 채우는데 그 기무사령관죠, 이재수 사령관인가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수갑을 채웠는지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분도 검사실 가가지고 뭐 멱살 잡았겠습니까, 검사랑? 그냥 서로 그냥 직분에 충실한 거니까 서로 그냥 감정 갖지 말자, 이런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갑을 차게 됐고 그분은 분명히 거부를 했을 텐데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는 찼잖아. 김경수 구속될 때요? 안 찼어. 김경수 안 찼어. 그 수갑은 다른 수갑. 이건 포토라인 들어갈 때 이게 수갑인 거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으로 나올 때 수갑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지금 포토라인하고 좀 다른 문제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든지 뭐 그냥 넘어가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갑을 안 차고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면 법원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한 70-80명이 이제 쫙 있는 거죠. 쫙 있는 거에서 일단 성명서를 미리 돌렸으니까 제가 핵심 사안만 딱 2가지만 미리 발제한 겁니다. 검찰이 얘기하는 구속의 근거에서 정호성 판결문이 내서 정호성이 이건 최순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쨌든 검찰이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뭐 기관이긴 하지만 국가 공적기관인데 어떻게 구속영장에 저런 거짓말을 갖다 쓰지? 정호성은 최순실이 태블릿 쓰는 거 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 거짓말을 그냥 딱 갖다 적어놓고 그게 가장 핵심 사안으로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국가수가 최순실 걸로 인정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국가수는 정확하게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쓴 것 같다가 국가수의 입장인데 국가수가 최순실 걸로 인정했다. 거짓말 2개로 영장을 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기자들 앞에서 2개만 딱 설명을 하고 2개 설명하고 이제 뭐든지 다 물어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검찰 직원 2명이 팔 잡고 그냥 법원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렇게 법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거든요. 저는 이제 발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법원이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는 기관이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미 검찰 구속영장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우리법연구의 판사였단 말이에요. 끝장이 난 거예요.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는 그걸로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실제로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판사는 거의 전 JTBC 대변인 같다고 느껴졌고, 제가 뭐라고만 얘기하면은 당신은 법원을 뭐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거 뭐 거의 김정은식 재판이었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이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공개했으면 좋겠다. 설마 공개를 기자들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 저는 이거 제도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미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유일한 그 근거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인데,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주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뭘 충족시켰죠? 무슨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까? 나는 최소한 10분 동안 기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내가 답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사진까지 찍은 김에 그 10분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게 알 권리 충족이지 단지 내 사진 찍어주는 게 알 권리 충족이다?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재판이 있어서 제가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이걸 제가 정리해가지고 문재인 청와대에다가 지금 청원을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월요일날.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당신들 뭐 수많은 사람들 잡아들이고 있는데 잡아들면서 포토라인 세우는데 그 중에 원하는 사람은 포토라인에 서서 10분 정도의 기자하고 질의응답을 보장해라. 그거 청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에 문재인에게. 왜 그게 안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정도의 항변권을 제가 보장받았으면요. 저 구속 못 시켰어요. 딱 10분만 기자들 앞에서 제가 떠들었으면요. 질의응답했으면 도저히 그 논리적으로 구속 사유를 정당화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당한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포토라인 같은 경우를 인권 침해로만 얘기했지만 전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포토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자들의 질의응답만 보장해주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관철시킬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원하는 사람은 다 공개로 하자. 아니 비공개를 무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피의자 인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하고 가까운 판사들이 마음대로 구속영장 발부해버리는데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월요일날 청와대가 정식으로 제가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청와대에다가. 그래서 20만 명 더 클릭을 좀 눌러주세요. 문재인이가 무슨 답변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이 포토라인은 요 정도고 아까 그 지금 박인환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수감 문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오면은 법원으로 이제 가는 것을 출정 간다고 표현합니다. 법원에 출정 간다고 표현하는데 출정 가기 전에 모든 이 수용자들은 그 한 사무실에 들려서 수갑을 찹니다. 수갑을 차요. 그리고 그 출정 사무소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예외 조항이 적혀 있는데 70대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노약자.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수갑 예외 조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물리적으로 교도관들을 두들겨 패서 도주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 장애인. 물리적인 문제예요. 그 조항 보면은. 저는 텍스트 언론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가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 보고 외우는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구를 봤죠. 문구를 보고 만약에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당연히 나도 수갑 안 차겠다는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70대 이상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래서 저는 그냥 수갑을 계속 찼던 거고 제가 처음 수갑 찰 때 그 서울구치소도요. 그 교도관들 중에서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해줘요. 그래서 저 첫 수갑 채우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수갑 차는 거 어차피 도주도 안 하실 분인데 기분 나쁘시지 않냐 그래서 아니 뭐 저기 다 수갑 차는데 뭐 나 혼자 차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저기 할아버님도 차시고 다 차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똑같이 찼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됐던 남재준 원장, 이병호 원장, 그리고 저 이병기 원장도 다 수갑을 찼단 말이에요. 이 뒤에 포송지만 면제해줬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중에 이걸 다 조사했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조사했습니다. 수갑 안 찬 사람 없다 이겁니다. 그 김경수 빼고는 서울구치소에서 포송줄까지만 면제됐던 거예요. 그 수갑 차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대한민국당 이진아 당원이 저한테 이 사진을 넣어줬는데 김경수가 서류를 흔들면서 이 버스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까 이제 뭐 국정원 출신들이 30명 들어와 있으니까 서울구치소는 뭐 국정원 출신들부터 해가지고 뭐 드루킹까지는 다 물어봤거든요. 수갑 안 찬 거 본 적 있냐? 다 찼다. 모든 경우 다 찼다 이거. 그래서 저도 안 차겠다. 이제 수갑 안 차겠다. 왜냐면 이 당시 서울구치소가 해명한 거는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없는 자에 한해서 수갑을 면제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박 대통령 팔면서 그 조항 없었어요. 분명히 출정사무소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 왜 김경수만 도주의 우려가 없냐. 나도 안 차겠다. 근데 면담을 안 잡아주는 겁니다. 면담을 안 잡아줘가지고 재판 날짜 다가오는데 저는 2심은
6개월간 구속 만기예요. 6개월 뒤는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2심의 첫 재판을 4개월 뒤에 시작했습니다. 조작 증거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버렸더니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4개월 만에 첫 재판이에요. 저 보석도 일찍 신청했는데 보석 심리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4개월 만에 첫 재판 해가지고 난 보석으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난 수갑 채우는데 안 나가겠다 해버렸으니까 그냥 안 나가버린 거예요. 나 그냥 그때 안 나가고 재판부에다 의견서를 냈죠. 왜냐하면 보석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보석의 조건은 도주의 우려가 없어야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게 핵심인데 아니 김경수가 이미 수갑을 안 찼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수갑을 안 차였다고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그 바로 뒤에 제가 수갑을 차고 나가버리면은 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보석 조건에서 서울구치소가 개입한 게 되니까 난 나갈 수가 없다 해서 그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고 우리 변호사가 재판부한테 읽었을 때 판사들도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구치소가 이 보석 조건에 개입하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사가 나가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구치소에서 저랑 면담을 이제 하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 이 출정 사무소의 문구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가 없지 않냐. 너희들이 왜 언론에다가 거짓말하냐 했던 이 조항을 보여주는데 조항에 이제 현재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출정 사무소에 그걸 안 놨냐? 그게 있었으면 내가 신청하지 않았겠냐?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출정 사무소에도 그 문구가 있다. 그래서 그럼 가서 확인하자. 그다음에 열쇠를 잃어버렸대. 열쇠 못 열겠대. 문을. 그럼 뭐 제가 뭐 저도 수감자니까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못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재판 갈 때 제가 그냥 바로 재판 갈 때 제일 먼저 확인을 딱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 이상의 노인과 여성 장애인은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스티커로 그냥 붙여놨다는 거예요. 스티커. 이거 지금 그 서울구치소가 언론에 한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런 조항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정권의 채찍금 풀어주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다 저한테 걸렸으니까 스티커로 붙여놔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이거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평등권 침해예요. 똑같은 죄수인데 왜 어떤 놈은 수갑 안 차고 나는 수갑 차냐. 서울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평등권 침해거든요. 조사 안 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가.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이거 서울구치소에 제가 1억을 소송하겠다. 1억 소송하겠다고 이제 해놓고 아마 소송할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토라인 때 들어갈 때 수감 문제 그리고 이 환경권 문제 저는 초상권보다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은 구속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어떤 주장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을 하더라도요 변호사가 주로 얘기하지 내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마지막 환경권 나는 구속이 될 이유가 없다. 검찰이 저건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환경권을 포토라인에서 보장해 달라. 제 의견 이렇고 이 의견을 청와대에 월요일날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까지 포함을 하셔가지고 이 초상권 관련해서 이제 아마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말씀드린 포토라인 체험남하고 비교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유종현 박사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요.